김포와 제주의 코리아컵 8강 경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 축구! 이 의미는 이제 승리를 하고 다음 4강행 티켓을 발권 받겠다. 그런 의미로도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김포와 제주의 매치 포스터를 봤습니다. 네, 일단은 김포는 부천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거뒀습니다. 뭐 부천도 계속해서 승격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2부 리그에서 오래 있던 팀인 걸 떠나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팀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덜미를 잡혀줬고, 야, 제주는 포항을 2대1로 이겼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최근 들어서 제주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경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초반보다는 그래도 이제 역시 김학범 감독이 이제 감독 짬밥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팀을 잘 이끌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주는 기분 좋게 이번 김포 원정에 나설 수 있는 부분. 네, 리그 성적 비교하면 김포 5위입니다. 8승 6무 6패. 득점력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아요. 최소 득점 8위. 하지만 수비는 단단하죠. 예, 김포의 팀 컬러는 그거 아닙니까? 많이 뛰고 수비 진짜 극강으로 해줘가지고 역습을 통해서 이제 골을 넣고 이기는 그런 축구. 점유율은 버렸습니다. 13개 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지만 결과를 잘 내고 있고, 김학범 감독은 이제 시즌 두 자릿수 승을 이제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상남자의 팀이에요. 무승부가 2번밖에 없고. 근데 제주도 고민이 있습니다. 제주도 어떻게 보면 김포랑 팀 컬러는 비슷해요. 김학범 감독이 원조로 이제 체력 훈련 빡세게 하고, 예전에 뭐 심해온의 감독이 했던 체력 훈련 보이니까 여태까지 내가 한 건 체력 훈련 아니었다. 그 정도로 체력 훈련, 체력을 바탕으로 많이 뛰는 축구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점유율도 이제 많이 가져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비를 두텁게 하지만 두 팀의 이제 공통점은 골입니다. 결정력. 어떻게 보면은 두 팀의 컬러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이번 경기는 극한의 이제 수비 축구 내지는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포 보시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부산을 2번 이겼습니다. 부산 2번 이겼고, 안양, 안산, 경남, 아산, 천안시 축구단, 성남, 전북을 한번 잡아낸 게 진짜 놀랍습니다. 11승을 거뒀습니다. 9팀을 격파하고 K리그 한 팀을 이렇게 박아 넣었습니다. K리그 2에서는 7팀, K5 리그 이제 벽산 플레이어스를 한번 이기고, 이거 보면은 김포의 돌풍은 그냥 반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팀들, 이제 좀 나고 기는 팀들을 이렇게 이겨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요. 제주는 대전 팬들은 진짜 눈물 흘립니다. 3번 만나서 대전을 3번 다 무릎 꿇렸고, 전북 이기고, 인천 2번 이기고, 천안, 대구, 수원FC, 서울, 포항을 이겼는데,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수원FC와 포항을 잡아냈다는 사실에서 김학범 감독이 역시 감독 짬바는 역시 무시할 수가 없다. 경험치, 다양한 팀에서 다양한 이제 대표팀 경력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정훈 감독이 어쨌든 뭐 비슷한 팀 컬러도 있고, 김학범 감독이 고정훈 감독보다 축구인 선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질 것 같고, 두 팀 다 11승을 거뒀습니다. 리그에서 각각 7팀을 격파했고요. 제주도 천안을 제물 삼아서 2부 리그 팀 상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올타임 코리아컵 성적을 보시면은 김포는 11회 출전입니다. 왜냐면 K3 리그 김포 시민축구단 시절부터 이제 통산 11회 출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8강, 지금 오른 게 8강 최고 성적입니다.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이고, 올해는 3전 3승 5득 1시를 거뒀습니다. 최근 성적은 16강인데 이번에 이기면 4강 신화 쓰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해야 되고, 김포는 리그나 이제 코리아컵이나 밸런스 중시합니다. 득점수, 실점수 똑같다. 전북을 솔터에서 1대0으로 격침시키고 지금 제주를 이제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진짜 엄청난 이변이었습니다. 전북이 그런 면에서 많이 망가졌네요. 전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지만, 축구는 이기는 팀이 장땡이고 김포가 그걸 보여줬다. 제주는 이제 코리아컵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팀, 통산 29회 출전이지만 우승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준우승 1회, 그것도 2004년이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최근 성적은 작년에 4강을 간 겁니다. 정조국 이제
감독 대행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뭐 결승까지 올라가는 데는 실패를 했고 대전 하나시티즌 원정에서 승부차기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팀 다 이번에 4강에 올라가는 거는 김포에게는 최초의 역사고 제주는 2년 연속 4강이라는 이제 길목 아래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클럽 전력 비교를 하시면은 김포는 어떻게 보면 K리그2 내에서도 이제 최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준의 이 운영비를 쓰고 있죠. 34명 98억 8천의 스쿼드 같이 외국인 4명 26.9세 그리고 K3 리그 우승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국대 없고 U23 이하 레벨로 한 명이 있습니다. 제주도 36명의 스쿼드를 보여주고 있지만 스쿼드의 질은 아무래도 제주가 좀 더 앞서는 부분이 있고 용병 5명 0.5세 어린팀 이제 트로피는 6개 역시 동일하게 현역국대는 없고 U23 이하 레벨로 한 명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조차도 이 정도 봐도 김포가 제주에게 몸값 가치나 60억 정도 차이가 난지만은 이제 홈에서 하는 경기고 지금 기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물러서는 축구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만약에 4경기 중에 한 경기를 본다면 이 경기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여름 이적 시장을 보시면 요시오 카이나 선수를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임대해 왔습니다. 이제 왼발잡이 윙어랑 이제 미드필더에서 뛸 수 있는 선수고 이탈로 선수는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탈로 선수는 어떻게 보면 포항의 오베르단과 상당히 유사한 이제 하드워커 스타일의 이제 브라질 선수인데 이제 데려오자마자 대박을 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년 재계약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코너 체프먼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코너 체프먼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인천 빼고는 좀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포항, 대전, 서울 어떻게 보면 다 끝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체프만에서 이제 등록면도 체프먼으로 바뀌었는데 체프먼 선수 얘기는 뒤에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갈레고 선수는 이제 강원에서 제주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오렌지 컬러의 이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안재민 선수는 FC 서울에서 임대해 왔고 그리고 김승섭 선수는 제주에서 김천으로 입대를 하고 이제 김경준 선수 역시 김포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이제 입대를 했는데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이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김포가 정강민 선수, 공격수 선수 정강민 선수를 임대합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망한 선수들을 잘 빌려와서 이제 후반기에 항상 잘 썼던 그런 모습이 이제 안재민 선수와 정강민 선수에게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단 운영 모두가 이제 B클럽처럼 돈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선수 데려오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리그 간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이제 김포도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K리그 최근 오전에 K리그 1부 팀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북을 이기고 강원과는 3번 만난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승격을 했으면은 지금 김포가 1부에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강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승강 PO에서는 1승 1무 그리고 홈에서도 FA컵 16강에서 만났는데 패배를 거뒀고 FC 서울을 승부차기에서 제압을 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김포 대단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김포가 FC 서울과 전북을 나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서울하고 전북이 그래도 클래스가 있는 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렇게 말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2부 리그 레벨에서 서울과 전북을 이겼다는 자산이 이번 제주전을 승리를 이제 조준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 제주는 반대로 이제 1부 시절에서 2부 팀을 상대로 하면 올해 천안시티와 힘겨운 승부를 거뒀습니다. 2대2 승부차기 끝에 이겼고 안양 이기고 김천상무한테 한번 지고 김천상무는 솔직히 2부에 있어도 거의 1부 체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안양을 많이 만났네요. 김포는 강원을 많이 만나고 수원FC와는 3대3 이제 난타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두 팀 다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2승 2무 1패와 1승 2무 2패 3승을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
하지만 김포는 이제 서울과 전북을 이겼고 제주도 이제 뭐 안양 조금 좀 급 있는 팀들을 이렇게 격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김포 원정을 나서는 거죠. 예,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김포는 루이스 미나가 6개, 김민호 선수가 4개, 플라나 선수 전남에서 데려왔죠. 5골 3도움으로 8개 공격 포인트로 왼발이 기가 막히죠. 김포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 제주는 유리 조나탄, 서진수가 5개, 그리고 헤이스 선수가 8개. 이게 유진스 조합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유리 조나탄의 유, 서진수의 진, 그리고 헤이스의 스에서 유진수 삼각편대인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부터 이 별칭이 있었는데 뭐 아직 공격의 분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사실 아까운 거는 두 팀 다 이제 공격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시즌 말미가 되면은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는 넘어서지 않을까. 골 결정력이 그래도 사실은 아쉬운 게 두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모두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수들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요지표를 보시면은 플라나 5골, 플라나 3도움, 손정현 골키퍼 6번의 클린스트, 박경록 선수 1850분으로 가장 많은 경기 출전 소화시간을 했고, 김포는 U23 이하 레벨도 없습니다. U21 레벨로 이제 안재민 선수 이제 2경기를 이제 소화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제주는 헤이스 5골, 서진수 3도움, 그리고 김동준 골키퍼가 7번의 클린스트, 김동준 골키퍼가 역시 가장 많이 꼈고, 현역국 때는 아니지만 제주는 구자철 선수가 76번의 A매치 기록이 있습니다. 베테랑.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든든한 선수가 벤치에만 앉아 있어도 뭐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 힘이 되죠. 뭐 김포가 이제 제주에 구자철 선수 있는 것만 봐도 아무래도 좀 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선수가 이렇게 경기에 있는 거는 큰 도움이 된다. 실력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고요. 글로벌 클럽 랭킹을 보시면 제주가 679위, 김포가 13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로 코너 체프만 선수를 뽑았습니다. 코너 체프만 선수 이제 K리그 한국에서 5번째 팀입니다. 2부 리그에서는 이제 김포가 2번째 팀인데, 김포에 와서 일단은 3경기 185분을 뛰었고, 뭐 아직 이제 들어온 지 얼마는 안 됐지만은 이제 이 선수가 어쨌든 과거에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먹튀다, 통수를 친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 김포가 이 선수를 데려온 이유는 고정원 감독이 이 선수가 이제 호주 멜버른 빅토리에서 이제 거의 주전급으로 뛰었거든요. 그때는 라이트백, 이제 측면 수비로 뛰었는데 이제 풀핏이에요.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좋고 건강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주전으로 꾸준하게 이제 리그에서 활약을 했고, 이제 고정원 감독이 이제 그가 한 30 몇 경기를 뛰었는데 15경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팀에서 되겠다. 잘라 들어가는 패스, 전진하는 패스가 좋고 이제 수비 시의 역할 분담이 좋기 때문에 우리 팀에 유용할 것이다 하고 코너 체프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체프먼과 면담을 통해서 코너 체프먼이 먼저 과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 이제 타 팀들과 안 좋게 이제 끝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나도 가정을 잃었고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겠다 했고, 고정원 감독 역시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나는 너를 절대 쓰지 않겠다고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정원 감독은 뭐 기강 진짜 빡세게 잡죠. 말 안 들면은 외국인도 짤 없습니다. 어쨌든 코너 체프먼이 이제 수비도 좋은 선수인데 이제 중앙 측면에서 뛸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많이 뛰었다는 거는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하면서도 측면 플레이에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왔기 때문에 이 영입은 좋은 영입이 될 겁니다. 또 옛날이 체프먼이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일단은 체프먼 선수도 K리그에서 오래 있었던 선수인 만큼 제주와 9경기를 이제 소화한 적이 있습니다. 1승 3무 5패, 성적은 그리 좋지 않지만 제주라는 팀이 첫 경기가 아니라는 사실에서도 높은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K리그에서는 이제 5번째 클럽이고
72경기 1, 2부 통틀어서 2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측면 뭐 29이면은 축구 나이로도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축구 보는 눈도 좋아지고 이제 체력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 활용도에서 정말 잘 데려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갈레고 선수는 코리아컵 5경기 428분 3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토너먼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 강원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활약은 아니었습니다. 7경기 342분 1골 1골도 이제 화성FC와의 코리아컵에서 넣은 거고, 이제는 절치부심 이제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여름 이적 시장에 팀을 옮겼습니다. 라이트 윙, 레프트 윙을 볼 수 있는 선수고 킥력이 좋고 뭐 좀 난사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뭐 클래스가 있는 선수, 슈팅에 조금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걸 봐야 돼요. 갈레고 선수는 김포에 강했습니다. 김포전 3경기 2승 1무 2골 무패입니다. 김포가 이제 홈에서 서울 전북 나가 떨어뜨린 거를 별개로 강원은 그러지 못했는데 그 중심에는 갈레고 선수가 있었고, 갈레고는 김포와의 벌써 4번째 경기인데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김포 팬들이 조금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재밌는, 이제 유형이 다르지만 이번 이제 대결에 키플레이어로 꼽기 손색이 없었고, 예, 뭐 최프만 선수는 최근 3경기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갈레고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제주 이제 예열을 성공했고 이번 경기에서는 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체프만 선수 새로운 다짐으로 왔습니다. 통수 전설을 잊어라. 그렇기 위해서 이번 경기에서 기회를 얻는다면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갈레고 선수는 김포 킬러의 명성을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아주 재밌는 두 선수의 대결. 그리고 코너 체프먼 선수는 이제 조금씩 이제 출전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이제 여기 김포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호주 A리그 멜버른 빅토리에서 꽤 꾸준하게 뛰었기 때문에 거의 풀핏 상태, 좋은 몸 상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말 경기에서 90분을 소화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경기에서는 중용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갈레고 선수는 올 시즌 많이 못 뛰었습니다. 좀 미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김포는 경기를 해야 된다. 예, 최근 코리아컵 베스트 11을 보시면은 지금 김포 영광에 이제 전북전 승리를 거뒀던 스쿼드인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주전들이 총출동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예, 전북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뭐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날카롭게 준비해서 나와서 결과를 챙긴 거고,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갈재민, 진성욱, 김정민, 전성진 요 정도를 이제 로테이션하고 이제 대전 원정에 나섰는데 어쨌든 결과를 따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제주는 이번 경기가 8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스쿼드보다는 조금은 힘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경기 베스트 11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고정원 감독도 지금 김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고 부상을 좀 염려해야 됩니다. 스쿼드가 좀 얇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벤치에 있는 선수들을 선발하고 지난 경기 선발과 선수들을 어느 정도 조합을 하면서 영리하게, 그렇다고 이번 경기 던지지는 않을 겁니다. 김포도 4강 가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을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던 구자철, 카이나, 그리고 이탈로, 뭐 한종무 선수 뭐 올해 잘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찾은 신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포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선수는 이제 수원에서 데려와서 쏠쏠하게 잘 쓰고 있고, 작년에 이제 3백을 썼던 거에 비하면은 좀 유연하게 포메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저는 양팀 포메이션 이 정도로 봅니다. 3-5-2 대 4-4-2 정도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뭐 주말 경기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 정도 나와도 저는 경기를 보는데 부족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김성주 선수는 이제 김포 내에서 코리아컵에 가장 많이 출전한 이제 베테랑 선수로 팀을 좀 이끌어야 되고, 정한철 선수를 지난 경기에서 아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임창호 선수가 김태환 선수와 이제 오른쪽 풀백에서 경쟁을 하지만 센터백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창호, 김태환을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주용 선수를 이제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탈로 선수가 이제 주말 K리그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연장까지 진짜 쓸 각오로 이탈로 선수를 뛰게 하겠죠. 관전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K리그의 무덤 솔터, 코리아컵 2경기에서 서울 전북을 격파했습니다. 솔터 파워 보여준 김포가 이번에도 솔터에서 하면 제주까지 나가 떨어뜨리면서 4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제주 팬들은 조금 좀 쫄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갈래고가 있다. 그리고 권순호 선수가 친정팀의 실력 보일까? 권순호 선수는 작년 제주에서 데뷔한 신예 선수인데 올해 김포가 빌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원소속팀 출전 금지 조항이 있지만 이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권순호 선수가 나온다면은 친정팀을 상대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뭐 전소속팀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몸살이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지난 전소속팀에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악 물고 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순호 선수가 내일 나온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철광항 이탈로를 활용하라. 이탈로 선수 올해 이제 제주에서 데려온 하드워커 기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항 이제 오베르단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인데 올 시즌 전 경기 풀타임으로 제주에서 계속 뛰다가 결국 경고 5장을 먹고 이제 주말 K리그에는 못 나오지만 이제 얼마나 이 선수가 진짜 대단한 선수냐면은 이 선수가 진짜 엄청나게 뛰더라고요. 진짜 뭐 예전에 흡사 박지성 선수를 보는 것처럼 뭐 전술 진짜 김학범 감독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재계약도 받았고 주말 경기에 이제 활용을 못하니 이 경기에서 엄청난 체력을 쏟아서 승리를 위해 이탈로 선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말 경기 못 뛰는데 굳이 주중 경기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이탈로를 활용 안 한다면 김포가 땡큐죠. 이탈로 선수의 이제 가세만으로는 김포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연장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연장전을 많이 했습니다. 안양을 코리아컵에서 연장전에서 이겼고 FC 서울 격파하고 여주FC 부산교통공사에게는 한번 졌습니다. 2승 2무 1패 승부차기로 가면은 2번 다 이기면서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고,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는 뭐 매년 이제 매년 연장전 승부를 하네요. 올해 16강 그리고 3라운드, 작년 4강 8강.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은 작년부터 4경기 연속 승부차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울산 이기고 포항한테 지고 천안 이기고 대전 이겼습니다. 승부차기 승률이 3승 1패면은 진짜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양도 이겼고요. 오히려 뒷심까지 간다면은 물론 솔털에서 제주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김학범 감독이 역시 뭐 감독 경험이 많다 보니까 김학범 감독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 축구는 90분이 아니라 120분 이상을 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트렌드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훈련들이 잘 됐다면은 제주가 후반에 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두 팀 다 역시 90분에 끝내고 싶은 거겠죠. 그렇지만 두 팀이 이제 수비를 단단하게 하고 많이 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뻔한 패턴으로는 안 될 거지만 그렇다고 변칙을 들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승부 예측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무승부도 있고. 승부 예측을 하겠습니다. 승부 예측은 저는 무승부. 무승부는 무슨 얘기냐면 연장까지 가서도 무승부가 나와서 저는 이 경기는 승부차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승부차기로 가면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손정현 키퍼도 있고 이제 김동준 골키퍼도 있고. 근데 두 팀이 이제 많이 뛰고 팀 컬러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강 경기의 중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무승부로 갈 것 같아요. 치열한 접전 끝에 혈투를 예상하겠지만 그렇다고 진짜 뭐 재미없는 경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화끈하게 이제 붙지만 최후 수비수까지는 넘어서지 못하면서 무승부, 결국 승부차기 내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파워축구